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 머니 주머니입니다. 자, 오늘 후성인데요. 오늘의 방송은 조금 자극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후성 차트를 보면서 조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월 15일 이 급등은 정말 자연스러운 급등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만들어진 급등이었을까요? 자, 저는 여기서 말하는 조작이라는 건 단순히 불법적인 의미로 쓰는 게 아닙니다. 차트 위에서 세력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후성 6월 15일 날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거래대금도 분명 터졌고 사람들 그날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이거 투성 드디어 차례가 왔다. 그냥 이거 반등은 무조건 아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재료면 한 번 더 갈 수 있다. 자, 그런데 보면 이상합니다. 그렇게 강하게 올려놓고 그 뒤로 밀어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크게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시간을 끌었던 겁니다. 하루, 이틀, 그렇게 일주일 기대감을 남겨두고 시원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수상했습니다. 정말 끝낼 종목이었다면 왜 이렇게 버텼을까요? 정말 크게 갈 종목이라면 왜 이렇게 오래 일부러 올렸다가 오래 기다리게 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혹시 6월 15일 이 급등 자체가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고 그 이후의 행보는 사람을 태우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이거는 사람을 걸러내기 위한 시간이었다면, 자, 오늘 방송 이 질문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6월 15일 이 급등은 정말 우연한 급등이었나 아니면은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기 위한 사람을 모으고 다시 줄이는 과정이었나? 자, 이 내용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 좀 이해하시려면은 먼저 주가가 아니라 이날 들어온 사람들의 심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력은 가격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감정도 움직입니다. 기대하게 만들고 또 확신하게 만들고 이렇게 기다리게 만들다가 그러다 어느 순간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자, 후송 주주분들 특히 이거 6월 15일 날 급등 보고 들어오신 분들 그날 마음은 솔직히 설렜을 겁니다. 그냥 조금만 오른 게 아니었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쌓여서 올라온 거였습니다. 차트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거래대금도 빵빵하게 터졌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기대감 붙었습니다. 후성이라는 종목이 갑자기 시장 중심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그날 화면만 보면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보면 이건 놓치면 안 되겠다. 후성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닌가? 자, 이번에 진짜 재료가 크다. 삼성, SK 반도체 클러스터면 이건 하루짜리로 끝날 재료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때는 분명 확신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급등주가 사람을 설득하는 방식은 좀 간단합니다. 논리로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속도로 설득합니다. 순식간에 올라가면 사람은 생각할 틈을 안 주는 겁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차트가 먼저 말합니다. 여기서 타라, 빨리 타라, 늦으면 안 놓친다, 지금 아니면 못 산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압박감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수성도 지금 보니 그랬습니다. 자, 그날 들어간 분들 단순히 욕심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특수가스나 2차전지 소재 그리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기대감, 대형 프로젝트, 삼성 SK 투자 기대감 이런 것들 나열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런 말 붙으면은 후성을 그냥 지나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매수한 분들은 스스로가 자신에게 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거 나는 아무거나 산 거 아니다. 재료 탄탄했고 거래대금도 터져서 산 거다. 시장의 후성 다시 보고 있어서 산 거 맞다. 자, 맞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급등한 다음 날 더 이상 가지 않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버텼습니다. 애매하게 버팁니다. 자, 이때 사람의 마음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이거 당연히 쉬어가야지.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 필요하지. 하루 만에 다 갈 수는 없지. 자, 오히려 안 무너지는 게 좋은 거야.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계속 이렇게 옆으로 끈다면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처음에 확신은 조금씩 식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시작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자,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 혹시 그냥 끝난 건가라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내가 잘 봤다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이거 내가 급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감정이 정말 사람을 더 괴롭힙니다. 손실보다 더 불편한 감정, 내가 좀 민망한 겁니다.
아, 이거 내가 너무 흥분했나? 뉴스 보고 너무 빨리 들어갔나? 남들 이미 먹고 나갈 자리였나? 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차트를 보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거 주가가 조금만 빠져도 예민해집니다. 주가가 조금만 다시 올라도 기대합니다. 그러다 막히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굉장히 짜증납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지금 상태에 시원하게 답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속은 급락으로 끝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시원하게 2차 급등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 상태로 사람을 잡아놓는 겁니다. 이게 정말 힘든 겁니다. 차라리 바로 무너졌으면 욕하고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아, 이건 내가 잘못했다. 이건 정말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거 바로 치고 올라갔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자, 역시 맞았다. 이거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성 자체는 둘 다가 아닙니다. 살아난 것 같으면서도 다시 멈추고 이거 기대를 깎는 듯 하면서도 완전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이 이 상태로 계속 걸리는 겁니다. 야, 이거 아직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거 나가야 되나? 아니면 왜 안 가지? 이거 진짜 세력이 남아있긴 한 건가? 그냥 개인들만 붙잡혀 있는 건 아닐까? 자, 이런 생각들 반복됩니다. 저는 이 감정 충분히 이해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공포를 주는 차트가 아닙니다. 자, 처음에 확신했던 마음을 조금씩 흔들어서 혼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세력들은. 자, 내가 너무 빨랐나? 내가 너무 기대했나? 내가 또 뉴스에 속았나? 이런 생각들 지금 막 머릿속에 휘몰아치고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답답한 건 끝났다고 하기엔 너무 버틴다는 겁니다. 정말 끝난 종목 이거 거래량도 죽고 가격도 쭉 빠지고 시장 관심도 사라져야 합니다. 근데 후성은 이상하게도 6월 15일 이후에 그냥 계속 버티는 차트, 이런 차트 별로 없는데 이런 차트로 계속 나옵니다. 거래 대금이 완전히 준 것도 아닙니다. 보면은 분봉에서는 분봉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횡보 상단을 다시 건드리는 모습 나옵니다. 자, 수급도 완전히 한쪽이 도망간 그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선 더 미치겠는 겁니다. 이거 끝난 것 같기도 하고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팔자니 아깝고 버티자니 속는 것 같고, 자, 이게 이 혼란이 지금 후성 주주분들의 진짜 마음입니다. 이런 이런 일자 차트를 보면 누구나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세력이 바로 이런 감정을 가장 잘 이용한다고 봅니다. 무조건 급락시켜서 털어내는 게 아닙니다. 뭐 그런 사람들도 그런 세력들도 있겠지만 요즘 트렌드는 조금 세력들이 급락을 시키지 않고 횡보를 시켜서 그 시간을 오래 끌어서 개미들을 많이 털어내기도 합니다. 자, 무조건 급락시켜서 털어내버리면 그렇게 하면 오히려 싸게 살려는 사람들이 다시 붙습니다. 여기에. 이게 안 좋은 점입니다. 근데 무조건 급등시켜서 끌고 가는 것도 수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또 추격 매수자가 많이 붙습니다. 자, 가장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 중간입니다. 자, 중간. 희망도 조금 남기고 실망도 조금 주고 기대도 남기고 의심도 만들고, 자, 그 상태로 시간을 끄는 겁니다. 이게 요즘 세력들의 트렌드입니다. 자, 사람은 가격보다 시간을 더 못 버팁니다. 자, 10% 하락을 견디는 사람도 2주 동안 아무 답 없이 횡보하면은 지칩니다. 그냥 하루하루 차트를 보다가 생각합니다. 아, 이거 그냥 다른 종목으로 가야 되나? 여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게 맞나? 내가 괜히 붙잡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마음이 꺾입니다. 그리고 저는 후성의 이번 흐름이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거 6월 15일은 그냥 사람을 이렇게 쭉 올려서 사람을 모은 날이었고, 자, 그 이후 행보는 기다림을 못 버티는 사람을 좀 줄이는 구간이었다. 제가 보기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맞다면 지금 중요한 건 후성이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 시간이 도대체 언제 끝나냐는 겁니다. 자, 횡보 계속되는 동안 분명 사람은 지칩니다. 하지만 그 횡보가 끝나는 순간 방향성이 분명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잡으려면 그냥 감으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거래량, 수급, 그리고 횡보 상단, 분봉의 움직임, 이런 기준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먼저 제가 보는 이 시나리오 차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6월 15일 이거 급등을 단순히 하루짜리 급등으로 보지 않고 의심을 하는지, 왜 그 이후의 행보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지, 왜 저는 후성이 아직 끝났다고 보지 않는지, 그리고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시는지 일봉, 주봉, 분봉, 수급까지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조금 과감한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물론 너무 터무니없진 않고 제가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심리 그리고 세력의 흔적들이 남기 때문입니다.
저는 후성 보면서 좀 이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6월 15일. 자, 누군가 좀 말합니다. 그냥 오늘 올려. 갑자기 거래대금 막 터집니다. 자, 주가 강하게 솟아오릅니다. 뉴스도 보습니다. 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삼성과 SK, 천조 투자. 시장은 막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후성을 몇 년 동안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관심 종목에 막 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여기서 급하게 올릴 생각이었다면 왜 여기서 멈췄을까요? 왜 이렇게 계단식으로 했을까요? 그냥 바로 신고가로 바로 왜 밀어붙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6월 15일 급등, 이때부터 급등 자체에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광고가 아니었을까? 사람들에게 지금 후성 움직입니다. 조금씩 타십시오. 라고 보여주는 이 광고. 그리고 진짜 작업은 이후부터 시작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급등한 다음에 바로 그냥 팍 올려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추격 매수가 너무 많이 붙습니다. 반대로 그냥 팍 무너뜨리면 사람들 너무 쉽게 포기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장 쉽게 괴롭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희망 남겨두고 결론을 안 내주는 겁니다. 저는 후성이 지금 딱 그 모습을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6월 15일은 거래대금 폭발합니다. 주가도 강하게 치고 올라갑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후 며칠 동안 정말 옆으로 계속 끕니다. 위도 아니라 아래도 아니라 전 이런 차트를 본 적이 없습니다.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사람을 이렇게 계속 붙잡아 둡니다. 저는 이 구간을 보면서 오히려 확신이 조금 더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끝난 종목 이렇게 티나게 횡보할 리가 없습니다. 끝낼 거면 그냥 확 빠지면 됩니다. 무너뜨리면 됩니다. 그런데 후성은 계속 버팁니다. 조금 오르면 다시 누르고 조금 빠지면 다시 받습니다. 마치 여기서 좀 기다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습니다. 6월 15일 후로 처음으로 기대감을 주는 양봉이 좀 나왔습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의 그림이 좀 연결됐습니다. 혹시 6월 15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 급등 보여줬다. 자, 이제 기다릴 사람만 기다려라, 남겨라. 저는 이게 후성의 핵심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봉이 좀 재미있었습니다. 오늘 양봉 하나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만들어 놓은 시간들이 참 웃긴 겁니다. 기다림, 의심, 포기 이런 감정들 충분히 만들어 둔 후 다시 한번 차트를 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후성은 단순히 반등 종목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심 이렇게 한번 끌어내고 시간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한번 걸러낸 후 다시 움직임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나리오가 맞는지 아직 확인을 좀 더 해야 합니다. 그 확인 작업에서 주봉과 분봉에서 더 명확한 점이 더 보였습니다. 왜 저는 6월 15일 급등이 아직 끝난 이야기라고 하지 않는지 그 이유 계속 보시겠습니다. 주봉 한번 보시면 저는 확신했습니다. 후성은 가격보다 시간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자, 주봉을 보면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 몇 년 동안 보기 힘들었던 거래량이 한 번에 여기서 팍 터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정도 돈이 들어왔으면 보통 둘 중에 하나입니다. 더 크게 날아갈 수 있거나 아니면은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런데 후성은 둘 다 안 했습니다.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후성의 진짜 목적이 보였습니다. 6월 15일 자체는 사람을 모은 날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람을 줄인 시간입니다. 자,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6월 15일에 들어온 사람들 분명 처음에는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이번에는 진짜다. 반도체 클러스터면 재료가 끝날 일이 없다. 자, 이 정도 거래 대금이었으면 한 번 더 간다. 그런데 지금 일주일, 2주일 계속 안 갑니다. 처음에는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또 의심하고 마지막에는 몇 분은 이미 스스로 떠난 겁니다. 저는 이게 후성에 들어있던 세력들이 원했던 그림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애매하게 너무나 떨어진 가격이 아닌 조금 떨어진 가격에서 이렇게 횡보시키면 그냥 조금만 손해보고 나가면 되지 하면서 다들 기다리며 나가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분봉도 보시면은 분봉도 재밌습니다. 자, 횡보가 끝날 때쯤 다시 위를 한번 툭 건듭니다. 왜 하필 오늘 위를 한번 툭 건드렸을까요? 왜 하필 횡보 상단을 다시 한번 툭 두드리겠을까요? 끝낸 종목이라면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 그냥 다 포기하게 만들면 됩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기대감을 한 번 더 건드렸습니다, 오늘. 자, 조금만 더 기다려. 차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차트
저는 여기서 하나가 좀 떠올렸습니다. 후성 지금 이거 가격을 시험하는 때가 아닙니다. 사람을 좀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지, 얼마나 포기할 수 있는지, 언제 포기하는지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사람 참 이상합니다. 10%만 빠져도 버티는데 그런데 2주 동안 아무 일도 없으면 스스로 걸어 나갑니다. 자, 후송은 바로 지금 그 심리를 이용하고 있는 차트입니다. 수급도 같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제 6월 15일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들어온 날입니다. 큰 돈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보시면은 누가 도망가는 흐름은 없습니다. 안에서 계속 물량이 바뀝니다. 이 사람 여기서는 뭐 개인이 샀다가 여기서는 또 외국인이 샀다가 계속 물량이 바뀝니다. 가격은 거의 안 움직이는데 돈이 계속 움직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 이상하다고 봤습니다. 가격은 멈췄습니다. 그런데 돈 자체는 왔다 갔다 하면서 안 멈췄습니다. 이 말은 차트가 아직 끝난 게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6월 15일 급등이 핵심은 아닙니다. 그 이후 시간이 좀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이거 끝났네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괜히 들어왔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종목 갈 거리라고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그 순간 후성은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횡보 상단을 툭 건드렸다고 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사람들 이미 충분히 줄였는가? 이제 충분하다면 이제부터 시간이 아니라 분명 방향이 나올 차례입니다. 자, 그래서 후성은 지금 오르냐 내리냐 이 싸움이 아닙니다. 이 긴 기다림을 언제까지 하느냐? 이게 진짜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차트를 보는 것보다 이 끝나는 신호를 읽는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그 기준이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후성, 지금 봐야 할 건 단순히 하나가 아닙니다. 오르냐 내리냐 이거 아닙니다. 이 줄무만 보면 좀 너무 얕습니다. 저는 후성을 그렇게 얕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핵심 이겁니다. 6월 15일은 분명 사람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시간으로 사람을 줄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 하나입니다. 그 시간이 거의 끝나가느냐 아니면 아직도 더 끌고 가는 것이냐 이걸 꼭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후성은 지금 가격이 아니라 타이밍의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시나리오 가지고 있어도 타이밍 잘못 잡으면 완전 힘듭니다. 너무 빨리 들어가면 또 많이 기다려야 합니다. 많이 기다리면 그것도 또한 돈이죠. 반대로 너무 늦게 들어가다 보면 이미 움직인 뒤일 겁니다. 자, 그때와 같은 종목을 봐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후성 지금 감정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갈 것 같다. 아직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만 보시면 계속 흔들릴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확인하는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제가 큰 흐름은 말씀드렸습니다. 6월 15일 급등, 그리고 이어진 횡보, 다시 횡보 상단을 건드리는 분봉. 자, 6월 15일에 들어온 큰 자금들, 그리고 이 흐름을 조합하면 저는 후성이 아직 끝난 종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끝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올라간다는 뜻은 또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더 정확하게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후성이 다시 움직이려면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횡보 상단 한 번 더 다시 두드리는지, 그리고 거래량들이 살아나는지, 거래 대금이 하루 붙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지, 기관과 외국인 수급도 방향을 꼭 봐야 하고, 그리고 반대로 이거 횡보 하단을 깨버리거나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시나리오를 무너뜨리는 위험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후성 같은 차트는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수급 보셨다시피 이렇게 겉으로는 조용해 보였지만 수급 안에서는 엄청난 싸움이 있었습니다. 자, 급등주는 누구나 봅니다. 야, 뉴스 터진 종목도 누구나 봅니다. 그런데 후성처럼 이렇게 한 번 크게 올린 후 옆에서 시간 끄는 종목들은 아무나 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방심합니다. 이거 끝났나 보다, 별거 없나 보다, 이거 기다리다 지친다, 이렇게 관심이 빠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자리가 방향이 나올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보통 갑자기 보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지루했는데 오늘은 갑자기 거래량이 붙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힘없어 보이던 차트가 갑자기 오늘 횡보 상단을 뚫고 날아갑니다. 어제까지 끝난 것 같았었는데 오늘 갑자기 시장에 보는 건 예사의 일이 아닙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 그 신호를 늦게 보는 게 아니라 먼저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인 겁니다. 이미 다 올라간 뒤 아닙니다.
이미 무너진 뒤도 아닙니다. 후성은 지금 횡보의 끝을 확인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이 시간이 끝나는 신호가 나오는지 아니면 아직 더 사람을 지치게 만들지 이 갈림길에서 꼭 봐야 하는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보이는 안내 화면 꼭 참고하셔가지고 후성이라고 문자 메시지 번호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종목명만 남겨주시면 돼요. 제가 같이 볼 건 분명합니다. 이거 첫째, 횡보 상단 다시 공략하는지, 단순히 살짝 찌르고 내려오는 움직임, 속이는 움직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아니면 거래대가 붙으면서 제대로 돌파하는 움직임인지, 자, 이 차이를 제가 봐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거래량 제가 어떻게 붙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량 많다고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어느 자리에서 많고 어느 자리에서 적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자, 상단 돌파 때 붙는 거래량인지 눌림에서 방어하는 거래 대금인지 아니면 단순 단타성 거래량인지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구분해서 제가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셋째, 수급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6월 15일에 들어온 큰 돈이 아직 그 흐름을 좀 유지하고 있는지 기관 외국인 다시 같은 방향 꼭 봐야 하며 아니면 수급이 좀 흩어지면서 차트에 힘 빠지는 부분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위험 신호가 나오면 제가 전달해 드립니다. 그 부분도 확인해서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위험 신호도 보고 반등 시나리오도 보고 이 가격 깨면 이 흐름 꼭 조심해야 된다는 것도 꼭 보내드리니 어떤 거래량이면 좋은 신호가 아니라 위험 신호고 자, 그 기준도 꼭 같이 봐야 합니다. 제가 전달해 드립니다. 방송에서 모든 기준 다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일부러요. 큰 흐름 제가 오늘 말씀드렸지만 실제 대응은 더 세밀할 겁니다. 같은 양봉이라도 의미가 다릅니다. 같은 횡보라도 어떤 횡보는 준비이고 자, 어떤 횡보는 이탈 전 버티기입니다. 같은 거래량이라도 어떤 거래량은 시작이고 어떤 거래량은 분명 마지막 소진일 겁니다. 그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차이점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 차이가 바로 타이밍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이 하루 종일 차트를 붙잡고 있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자, 후성 시끄럽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보셨다시피 지금은 조용히 시간을 쓰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 장중에 한번 흐름 바뀌어도 놓치기가 힘듭니다. 자, 일하시느라 못 보시고 회의 들어가시느라 못 보시고 손님 응대하느라 못 보고 그리고 운전하느라 못 보시고 잠깐 눈 돌리는 사이에 거래량 붙고 상단 두드리고 수급 바뀌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업에 집중하세요. 자, 이 말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식 때문에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있으면 오히려 더 판단이 흐려집니다. 계속 보고 있으면 작은 흔들림에도 마음이 반응합니다. 조금 오르면 기대하고 조금 빠지면 불안하고 횡보하면 또 결국엔 지치고 그러다 결국 기준이 아니라 감정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에이 안 해 하면서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후성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종목은 감정으로 보는 종목이 아니라 기다림이 끝나는 신호로 보는 종목입니다. 그 신호 제가 같이 보겠습니다. 자, 후성이 정말 사람을 줄이는 시간을 끝내고 다시 움직일 준비를 하는지 아니면 더 기다림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이 시나리오 깨지는 순간은 어디인지 기준과 타이밍 계속 꼭 확인하겠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 안내 화면 참고하셔서 후성이라고 문자 메시지 꼭 남겨주시면 됩니다. 종목명만 보내주시면 돼요. 여기서 얻는 거는 단순한 종목 의견이 아닐 겁니다.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 안 드릴 겁니다. 더 중요한 내용을 드립니다. 후성이 지금 어느 구간에 있는지 횡보 끝나는 신호 어떤 건지 거래량 붙을 때 어떤 방식이면 의미가 있고 수급이 어떻게 바뀌어야 다음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지 그 기준들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위험할 때도 제가 신속하게 전달해 드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후성처럼 이거 가격보다 시간을 쓰는 세력들이 시간을 써서 괴롭히는 종목들은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은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기대하게 만들고 그 다음엔 기다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또 의심하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세력의 덫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포기한 뒤에 움직이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제일 아픕니다. 야, 이거 조금만 더 볼 걸. 그 시도만 알고 있었으면 달랐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계속 남습니다. 반대로 기준 없이 그냥 버티시다가 흐름 깨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야, 이거 그냥 계속 버티기면 알아서 올라가겠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겠지. 그러다 위험신도 놓치시면 손실이 엄청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꼭 필요한 겁니다. 기준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고 기준이 있어야 줄일 수 있고 기준이 있어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후성 지금 그 기준이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6월 15일 급등은 사람 모으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 행보는 사람을 줄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봐야 할 것은 그 시간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제가 확인하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하셨는데 오늘 내용이 재미있으셨거나 혹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후성은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꼭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저는 여러분의 주식 머니 주머니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